우선 법인세 관련해서 대부분 과표 구간 낮추고 세율 낮추고 그 투자 상생 협력세제 없애고 그다음에 이월결손금 100% 환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02년 세제 개편안에서 올라왔다가 그 당시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시끄럽고 여론적으로도 이제 찬반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 이제 국회에도 협의가 안 돼서 이제 밀실에서 합의를 해서 현행 최고세율 24%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프레임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2022년 세제 개편안 나오고 나서 어디 학회에서 이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 이제 조세 원칙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게 뭐냐. 애덤 스미스의 조세 원칙. 그리고 4가지 원칙,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이 조세가 조금 가져야 할 속성과 원칙이 아닌가. 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가 토론하시는 분이 언제적 애덤 스미스 얘기하냐고 반대 공격도 받고 했는데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법인세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어쨌든 법인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이제 개인 주주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법인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귀착이 되는데 그 개인들에게 귀착되는 소득을 가지고 세율을 많이 저기하면 공평성이 달성된다는 것은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법인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는 담세력 측면에서 세율을 인상해서 더 얻는다고 하는 측면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가지고 저는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율적인 법인세제가 효율적이다는 건 결국 이제 초과 부담이 적게 나타나는 효율적인 법인세제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제 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제로 가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초과 부담이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표 구간 줄이고 최대한 이제 단일세율로 가는데 저도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OECD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로 갖고 있고 과표 구간도 많이 적은 구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이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제 자본에 대한 경쟁력이죠. 국제 경쟁력. 그래서 자본의 이동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해서 국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의 국제 경쟁력과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최저한세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면 결국 이제 조세 피난처에서 빠져나오는 자본 같은 것들의 투자 유치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세법이 하도 많이 바뀌고 매년 책 한 권씩의 이제 개정이 나오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까 오문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업승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법인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어렵고 조세 명확성도 달성할 수 없죠. 특히 이제 조세 공평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 24%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10% 되는 이 부분도 그렇고 투자 상생 협력 촉진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서 들여온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유지를 하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조금 과감히 폐지를 하고 좀 세제를 간단하게 명확하게 일반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세제를 적용해서 추후에 분쟁을 좀 줄여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자, 마찬가지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도 이거를 왜 한도를 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는 이거야말로 이제 과세 공평성을 위해서 든 건데 이게 한도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계속적 이익을 내는 기업과 기업이 이제 힘들어서 이익 냈다 손실 내는 기업 아니면 이제 투자펀드 같이 계속 몇십 년을 손실만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이익을 냈더니 거기에 80% 그러니까 20% 30%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거는 이제 너무 공평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 여부를 떠나서 이월결손 공제 100%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라든지 세율이나 결손금 이율 공제 합리화,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다만
R&D 비율이 이제 뭐 중소기업 6%고 대기업 2%이기 때문에 6%까지 맞춰달라는 그 말에 공감은 일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대기업이 R&D 세액공제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비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 장치로 둔 게 이제 최저한세인데 이 최저한세를 과연 폐지하고 이제 완화하는 것은 속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상속세 폐지라는 용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상속세 폐지가 아니라 그 오문성 교수님 발표대로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제 실무적으로 가업 승계가 됐든 기업 승계가 됐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자녀들이 안 받겠다는데 기업은 누구한테 승계를 해줍니까?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가서 대표님들 만나보면 자녀들이 아예 받을 생각이 없고 자녀들이 받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뭐 오너 입장에서도 굳이 줄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이제 법인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실무적인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는 게 나은가? 가업승계라는 이 상속세 공제 혜택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 가업승계 받은 2세 자녀들의 운영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상속세제 이거 현행 이제 상속세제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그 존폐에 대한 논란이 사실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이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뭐 입장의 대부분이 뭐 부의 재분배 효과라든지 빈부격차 완화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가 없는 선진국들도 일단 세율이 높다. 그리고 상속세라는 게 실질 납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OECD 자료 2019년 GDP 기준 대비해도 상속세 비중이 뭐 0.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과중하다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고 또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상속세가 없는 게 아니라 명목적으로 상속세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폐지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이제 부당한 이중과세고 과연 사망세라는 게 도덕적으로 이제 타당하냐? 이제 부당한 이중과세라는 게 뭐냐면 이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열심히 납부하고 남은 것에 대해 형성된 재산이 상속재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로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아니냐. 그 사망세, 이미 가족이 사망해서 슬픔에 빠진 가족들한테 이 사망세라는 세금 청구서를 또다시 내미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보호 측면이죠. 부자들 해외 이탈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이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계자가 이제 기업을 잇지 못했을 때 어려움, 그다음에 부자들이 이제 세금 부담을 우려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효과.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우리 박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스웨덴 사례가 이렇게 기업들이 이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각종 뭐 공익법인이 됐든 이런 상속세 회피하는 그 전략을 막는 것과 이 상속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상속세를 걷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도 하나 들어서 과감히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에 이제 폐지하는 그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자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협의의 가능성이 있는 게 상속세와 같은 수준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쪽과 유지하는 쪽이 조금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증세가 이제 양극화가 이제 벌써 확대가 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세금 없이 영원히 부의 집중이 지속되는 게 이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더라도 상속 직전에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영원히 매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세금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의 재분배 효과와 이제 빈부격차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속 재산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과세할 게 아니라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새로운 보유세 형태로 복지세라는 세목으로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매년 1, 2%의 세율로 과세해서 그 재원으로 계속해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지 이 부분은 한번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이제 유럽이 2026년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제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관세 형태로 부과가 됩니다. 이득세가 됐든 아니면 뭐 보유세 형태가 됐든 전환했을 때 이제 부족한 세원의 대체제로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